공감 능력은 자기 성찰의 깊이에 비례한다. 어느 책에서 본 내용인데요. 맞는 말 같지 않나요? Y뉴스 외전 책 읽어주는 여자 나디아입니다. 아틀라스 북스에서 펴낸 아주 낯익은 지식들로 시작하는 인문학 공부 보고 있죠? 이 책은 신동기 선생님 지음이에요. 오늘은 일부 역사 3장 중동사에서 이슬람교 등장 이전 중동의 역사를 보도록 할게요. 이슬람교 등장 이전 중동의 역사. 세계의 4대 문명은 하마 문명, 인더스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이다. 이 중에서 가장 오래된 문명인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이 중동 지역에서 발생했다. 인류사의 주요 무대는 오랫동안 아시아, 유럽, 북아프리카였다. 아메리카가 역사의 무대에 오른 것은 기껏해야 수백 년 전이다. 아시아, 유럽, 북아프리카. 인류사의 중심은 유럽이 아니었다. 동북아시아도 아니었다. 중동, 바로 서아시아였다. 지리적인 위치로도 그렇고 문명의 출발 시기로도 그렇고 종교나 사상의 발상지로도 그렇고 동서양 문명 교류의 중심지였다는 점에서는 더욱 그렇다. 중동은 서구 편향의 명칭. 사실 중동이라는 명칭은 서구 편향적이다. 19세기 후반 빅토리아 왕조시대 때 지구상에 사용 가능한 땅 중 3분의 1을 지배했던 영국이 자기 중심적으로 영국의 동쪽 가장 가까운 곳을 근동, 중간에 가까운 곳을 중동, 가장 먼 곳을 극동이라고 부른 데서 비롯되었다. 우리나라 중심으로는 중동이 아닌 아시아의 서쪽, 즉 서아시아라고 부르는 것이 맞다. 이처럼 중동은 19세기 후반에 영국이 편의적 정치적으로 지정한 명칭인 만큼 그 지칭하는 범위가 들쭉날쭉하다. 넓게 볼 때는 아프리카 대륙 북서쪽의 모로코에서 아프가니스탄까지이고 좁게 볼 때는 이집트부터 이란까지를 지칭한다. 따라서 중동이라는 범위에는 아프리카와 아시아 대륙 구분 없이 좁게 볼 때 아프리카 대륙 동북의 이집트와 아시아 대륙 서쪽의 주요 산유국들이 포함된다. 중동 역사의 구분. 중동의 역사는 공간적으로는 크게 둘로 나눌 수 있고 시간적으로는 크게 5단계로 나눌 수 있다. 먼저 공간적으로는 이라크, 이란과 이집트라는 두 거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비록 두 거점 지역이 BC 6세기 이후에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같은 지배 세력 아래 있었고 이슬람교가 등장한 이후 종교적인 입장도 동일했지만 이라크와 이집트가 각각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의 발상지이면서 지리적으로 아시아와 아프리카로 구분되고 역사적으로도 중간중간 서로 다른 지배 세력 아래 놓여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동 전체 역사 관점에서 엄밀히 말하면 두 거점 지역 중 중동 역사의 주축은 당연히 이라크, 이란이었다. 두 거점을 포함한 중동 지역의 역사가 주로 이라크, 이란 지역의 주도로 전개되었고 이집트는 주로 이 두 지역의 지배를 받다가 중간중간 독립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나 로마 등의 영향 아래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중동 역사를 시간적으로 5단계로 구분하면 1. 페르시아 왕조 이전 2. 페르시아 왕조 3. 아랍 왕조 4. 투르크 왕조 5. 투르크 왕조 이후가 된다. 이 중에서 페르시아 왕조 이전의 역사는 이집트와 지금의 이라크 지역인 메소포타미아 각각의 지역을 중심으로 두 갈래로 정리되고, 페르시아 왕조의 역사는 이란인 패권 시대로 조로아스터교를 정신적 지주로 한 아케메네스 왕조와 사산 왕조 시대 둘로 나뉘며 그 사이에 헬레니즘 시대가 있었다. 아랍 왕조의 역사는 아랍인 패권 시대이자 이슬람교를 정신적 지주로 한 시대로 정통 칼리프 시대, 우마이야 왕조, 아바스 왕조로 전개되었다. 투르크 왕조의 역사는 이슬람교를 정신적 지주로 한 투르크인 패권 시대로 셀주크 투르크와 오스만 투르크 두 시대로 구분되며 두 시대 사이에 몽골 지배 시대가 있었다. 투르크 왕조 이후 시대에는 1차 대전 때는 영국과 프랑스를, 2차 대전 후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 열강이 중동 지역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했으며 그 각 축의 중심에는 석유가 있었다. 페르시아 왕조 이전의 역사, 이집트 지역. 페르시아 왕조 이전의 이집트 지역 역사는 3단계로 정리해 볼 수 있다. 바로 30개 왕조의 흥망으로 이루어지는 고왕조, 중왕조, 신왕조, 후기왕조 시대다. 이집트는 나일강을 중심으로 문명을 일으킨 이후 상하 이집트로 나뉘어 갈등하다 BC 3100년 무렵에 상 이집트의 메네스 왕에 의해 통일되었고, 이때부터 멤피스를 수도로 하는 고왕조 시대가 시작되었다. 고왕조는 피라미드 건축을 비롯해 리비아, 시나이 반도 등의 정벌, 태양신 라의 숭배 등을 통해 왕국의 융성을 이끌었다. 피라미드 건설은 제3왕조 때 최초로 시작되어 제4왕조의 쿠프왕 등의 시기까지 계속 이어졌다. 그러나 고왕조는 제7에서 10왕조 들어 지방 세력의 항거로 분열과 혼란기를 맞게 되었다. 중왕조에 들어서는 전반기 때 다시 재통일과 함께 리비아, 시나이, 시리아 등의 지역을 정벌하고 왕과 왕위 계승자의 공동 통치 제도를 도입하는 등 국력 신장에 나섰지만 그 후 세력이 점점 약해지다가 결국 후반기에 들어 이민족인 힉소스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었다. 신왕조에 들어서는 첫 번째 왕조인 제18왕조 때 힉소스를 축출하고 지중해 동안의 아시아 지역 원정에 나서서 팔레스타인을 거쳐 시리아에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함으로써 고대 이집트 왕조의 황금기를 구가했다. 1922년에 왕가의 계곡에서 출토된 투탕카멘의 황금 가면이 바로 이 18왕조의 유물이다. 장군 출신인 람세스 1세로 시작되는 제19왕조 이집트는 제20왕조까지 번성기를 누리다 제21왕조 이후 다시 리비아, 에티오피아, 아시리아의 지배하에 들어갔다. 제26왕조에 들어서는 다시 외세를 물리치고 상업을 진흥시키는 등 국가 융성에 나섰지만 제27왕조 이후 BC 522년에는 페르시아의 군주 캄비세스 2세의 침략을 받고 저항을 지속하다 결국 페르시아 출신의 파라오가 지배하는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페르시아 왕조 이전의 역사, 이라크, 이란 지역. 페르시아 왕조 이전의 이라크, 이란 지역의 주요 역사는 고바빌로니아, 아시리아, 신바빌로니아 시대의 3단계로 정리할 수 있다.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강,
즉 지금의 이라크 지역에서 시작된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BC 3000년 무렵에 길가메시 서사시로 알려진 길가메시 왕의 도시국가 우룩 시대로 시작되었다. 그 뒤 BC 18세기에 등장한 고바빌로니아 왕국은 6대 함무라비 왕 시대의 메소포타미아 전 지역을 통일하고 전문과 282개 조항으로 이루어진 함무라비 법전을 남겨 이후 중동 지역의 법 제정에 영향을 미쳤다. BC 8세기에 이라크 북부 지역에서 일어난 상업 민족 아시리아는 이라크와 이집트 양대 농경지대를 통일해 대제국을 건설했지만 여러 민족들의 반란으로 BC 612년에 멸망하고 말았다. 이후 50여 년간 중동 지역은 이라크 지역의 신바빌로니아를 비롯해 이란 고원의 메디아, 소아시아의 리디아, 이집트 4개국 등으로 분립하는 시대를 맞게 되었다. 이렇게 분리된 중동 지역은 BC 550년에 이르러 이란 고원 서쪽 파르스 지방을 근거로 일어난 페르시아 아케메네스 왕조에 의해 통일됐다. 1200년간 지속된 페르시아 왕조 시대의 출발이었다. 페르시아 왕조의 역사 구분. 페르시아 왕조는 크게 전반기의 아케메네스 왕조 시대와 후반기의 사산 왕조 시대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이 두 왕조 사이에 알렉산더 대왕의 3대륙 원정에 의해 시작된 헬레니즘 시대와 페르시아 왕조의 연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란에서 일어난 파르티아 왕조 시대가 있었다. 페르시아 왕조의 정신적 지주는 아베스타를 경전으로 하는 조로아스터교였다. 조로아스터교는 각각 선과 악을 상징하는 천사 스펜타 마이뉴와 악마 앙그라 마이뉴의 존재를 믿고 아우라 마즈다를 유일신으로 섬긴다고 해서 이원론적 일신교라고 일컬어졌다. 조로아스터교는 BC 6세기 무렵에 조로아스터에 의해 시작된 이후 여러 다른 종교들의 영향을 미치면서 7세기에 이슬람교가 메카에서 일어나기 전까지 중동 지역을 하나로 묶는 역할을 했다. 조로아스터교 외에 페르시아 패권기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또 하나의 중요한 관점은 동시대에 부상한 유럽의 그리스 폴리스, 로마 제국, 알렉산더 제국, 비단친 대국과의 관계다. 즉 페르시아 제국의 성장과 흥망은 이들 유럽 패권 국가들과의 움직임과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었다. 페르시아 왕조 전반기, 아케메네스 왕조 시대. 페르시아 왕조의 전반기를 장식했던 아케메네스 왕조는 자신의 외조부인 아스티아게스, 메디아 왕에게서 왕위를 빼앗은 키루스에 의해 시작되었다. 성경에서 느부갓네살에 의해 바빌론에 끌려간 유대 민족들에게 BC 538년에 다시 귀향하도록 칙령을 내린 고레스 황제가 바로 이 키루스다. 아케메네스 왕조는 키루스의 소아시아 리디아 합병 등으로 점차 영토를 넓혀갔으며 키루스의 아들 캄비세스의 부하인 다리우스 1세 때 이르러서는 아프리카의 리비아와 유럽의 비잔티움에서 인더스강에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했다. 그러나 내륙국가 아케메네스 왕조는 다리우스 1세 때부터 그의 아들 크세르크세스 때까지 2대에 걸쳐 추진한 해양 세력인 그리스폴리스 국가들을 상대로 한 원정인 페르시아 전쟁에서는 실패를 맛보았다. 3대륙에 걸친 통일 왕국을 자랑하던 아케메네스 왕조는 크세르크세스 황제 이후 조금씩 분열되기 시작해서 결국 알렉산더 대왕의 동방 원정으로 막을 내리고 말았다. 알렉산더의 동방 원정과 파르티아 왕조 시대.
알렉산더 대왕이 동방 원정으로 정복한 영토는 아케메네스 왕조가 다리우스 1세 때 이룬 최대 판도와 거의 겹친다. 어찌 보면 알렉산더 대왕이 13년의 제위 기간 동안 벌인 정복 활동은 페르시아 아케메네스 왕조의 인수인계였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뒤 그가 이룬 제국은 부하들에 의해 세 개의 왕조로 분열되고 말았다. 바로 이집트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시리아의 셀레우코스 왕조, 마케도니아의 안티고누스 왕조였다. 그 중에서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한 셀레우코스 왕조는 지배력의 한계로 BC 3세기부터 지금의 아프가니스탄 지역의 박트리아, 소아시아 서북부의 지역의 페르가몬, 아케메네스 왕조의 본산인 이란 지역의 파르티아의 독립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이 중에서 파르티아는 비록 다리우스 1세 때 아케메네스 왕조가 이룬 3대륙에 걸친 제국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BC 1세기에 지금의 이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에 이르는 광대한 제국을 건설했다. 파르티아의 역사는 로마와 카르타고가 지중해 패권을 겨룬 포에니 전쟁이 끝난 BC 146년부터 팍스 로마나로 불리는 로마의 오현제 시대가 막을 내린 AD 180년까지의 기간과 겹치는 만큼 로마와의 대립은 피할 수가 없었다. 파르티아는 로마와의 경계인 소아시아 동부와 마케도니아 지역을 놓고 로마와 팽팽하게 맞섰다. 그런 역사적 숙명을 끌어안고 500년 가까이 중동 지역을 지배했던 파르티아는 3세기 들어 아케메네스 왕조의 부흥을 기치로 내건 사산 왕조에 의해 멸망하고 말았다. 페르시아 왕조 후반기 사산 왕조 시대. 사산 왕조는 파르티아가 차지했던 영토의 이집트와 소아시아 지역을 더해 아케메네스 왕조의 전성시대에 버금갈 정도로 영토를 확장했다. 사산 왕조는 260년에 유프라테스강 유역의 로마 영토를 공격했을 때는 발레리아누스 황제를 사로잡는 등 내륙 제국으로서 해양 제국인 로마 제국과 당당하게 맞섰다. 사산 왕조는 유럽과 동아시아의 중간에 위치한 만큼 주변 국가의 종교 문화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로마의 위기 징후가 깊어지기 시작한 아우렐리아누스 황제 때는 사산 왕조의 조로아스터교에서 신봉하는 유일신 아우라 마즈다의 아들인 태양신 미트라가 로마에 전해져 아우렐리아누스 황제의 태양교 창설에 영향을 미쳤다. 또 당나라의 조로아스터교와 네스토리우스파 기독교를 전하기도 했고 조로아스터교와 불교가 융합된 마니교 역시 사산 왕조에 의해 아프리카 북부, 프랑스, 동부 그리고 당나라에까지 전해졌다. 당나라의 금은 세공, 유리 용기, 직물 등을 전하기도 했다. 사산 왕조 시대는 아직 대항해 시대가 열리기 전까지 1000년 이상 기다려야 하는 시기였던 만큼 당시의 교역이나 문화 교류는 당연히 바다가 아닌 육지를 통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동서양의 중심인 중동에 위치한 사산 왕조에서 당연히 그 역할을 맡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7세기에 들어 이슬람교가 등장함에 따라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바빌로니아 왕국을 낳은 이라크와 조로아스터교와 페르시아 제국을 낳은 이란이 맡았던 중동 지역의 중심 역할이 아랍으로 넘어가게 됐다. 중동이 아니었던 거네요.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서아시아가 맞는 거겠네요. Y뉴스 외전 오늘의 희망 메시지는요. 이 음악 좋지 않나요? 정말 대단한 사람에게는 대단하다는 것이 별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있다입니다. 말장난하는 것 같나요? 그렇지 않아요. 대단한 게 몸에 배 있으면 대단한 게 별로 대단하게 안 느껴지지 않을까요?
Y뉴스 외전 115번째 시간은 여기까지예요. 116번째 시간에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아주 특별합니다.